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기초완성반 43강 시작할게요. 이제 43강하고 44강을 끝으로 해서 이제 시즌 3 기초완성반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격국론에서 마지막 시간인 겁제격입니다. 겁제격, 록겁격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 상품이 양인격, 그 다음에 걸록격, 그 다음에 겁제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오늘 진행하는 거는 겁제격인데요. 지난 시간에 42강에 걸록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걸록격하고 겁제격은 뭐 거의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땐 뭐 한 95% 비슷하다. 근데 이제 월지가 겁제냐 비견이냐 정도의 차이인데 나머지 습성은 거의 비슷해서 좀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43강 겁제격 하기 전에 그 전 시간 걸록격 할 때 걸록격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여기 있는 실전사주풀이를 좀 자세히 못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참고해서 조금 지난 시간 거 반복하면서 넘어갈게요. 우선 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월지가 비견이나 겁제일 때 또는 비견이나 겁제는 아니지만 천간으로 다른 비견이나 겁제를 투출시켰을 때 이거를 비견격이나 겁제격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이 격국론을 정리하신 자평진전의 심요첨 선생님께서 그냥 딱 못을 박았어요. 월지에서 비견겁제가 천간으로 투출된 것은 격으로 보지 않는다. 즉 비견격이나 걸록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비견이 나온 걸록격이나 겁제가 튀어나온 이 양인격 또는 그 겁제격, 이 경우는 월지 자체가 비견이거나 겁제이면서 거기서 따로 다른 것들이 투출되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십성이 투출이 되면은 그 투출된 십성으로 격을 잡아요. 가령 뭐 이런 걸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사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분은 제 지인이에요. 갑인년, 정묘월, 을축일, 갑신일 남자분이십니다. 사업가세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럿이 함께 재주를 부리고 돈 벌고 간판을 공유하는 여럿이 함께라는 사주죠. 아마 치킨 체인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프랜차이즈 체인 사업을 안 하셨으면 뭐 노가다 10장도 되시지 않으셨을까. 많은 사람을 무리를 이끌고 다니면 자, 내가 하는 대로 같은 기술을 부려. 옛날 중세시대에 태어났으면 무슨 무사그룹이나 무슨 상단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형태인데 요 격국으로 치자면 월지가 비견이니까 걸록격이죠. 천간으로 무언가 투출된 게 있나 봤더니 비견하고 겁제가 투출이 돼 있죠. 근데 천간으로 비견하고 겁제가 투출돼서 이 걸록격인 게 아니라 다른 십성이 투출되지 않아서 같은 거죠. 근데 사실 이 묘목이라고 하는 왕지는 딱 투출될 게 비견하고 겁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월지가 왕지로 돼 있는 이 비견격이나 이 록겁격 계열들은 그냥 이러면은 비견격을 다른 말로 이제 걸록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른 게 십성이 투출이 안 됐으니까 사실 투출될 것도 없으니까 사람밖에 투출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 형태를 한번 봐요. 월지에서 다른 게 투출된 게 있죠. 월지가 비견인데 그래서 걸록격으로 보는데 근데 신중 임수가 투출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주는 한 줄 정의하면 식신격이에요. 이 사주는 그래서 식신격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영역을 확장시켜서 얘기하자면은 걸록에 기반한 식신격. 그러면 좀 길게 얘기하면은 걸록식신격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걸록격적인 성향과 식신격적인 성향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대표 상품은 식신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월지가 비견이나 겁제인데 천간으로 다른 십성을 투출시키지 않았을 때 걸록격이나 겁제격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근데 다른 십성을 투출시키면 그 사주가 해당 십성의 성향을 주된 테마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의 사회가 투출시킨 염원이 임수식신이니까, 근데 그 기반 출신이 사람으로부터 올라왔으니까 사회에 나의 기반이 되어주는 사람들의 재주와 능력을 함께 공유하고 이것을 함께 생해 주어서 사회적 재물 활동을 열심히 하거라 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사주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사회적 재물을 열심히 키워주면 뒷동네에 너의 개인적 재물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쓰여 있는 사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가 나한테 격국론적으로 사회가 나에게 내리는 명령이 무엇인가 라는 이 형태로 이 사주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걸록격도 되고 식신격도 되고, 하지만 하나만 고르시오 하면 식신격이 대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섞여 있는 거예요. 걸록격과 식신격, 또는 뭐 걸록격과 정인격, 뭐 걸록격과 평관격,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사주를 보죠. 역시나 왕지인 경우에는 천간으로 비견겁재 외에는 투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비견, 그러니까 걸록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걸록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천간으로 뭐 지장간인 병기정 중에서 비견겁재만 투출이 돼 있죠.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걸록격. 근데 걸록격은 테마가 좀 불분명해. 그러니까 뭐 재성은 무언가를 다루고 소유하시오, 뭐 식신은 무엇인가를 뭐 기르고 키우고 생하고 뭐 전문성을 가지시오, 뭐 관격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나의 틀을 잡으시오, 뭐 조직에 공헌하시오,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그럼 걸록격은요? 없어. 그런 게 없어. 그래서 격국론적으로 해석할 때 가장 정보가 부족한 게 록겁격 계열들이에요. 특히 걸록격, 겁재격. 얘는 주된 테마가 사람이야. 사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그닥 많이 없어. 그러면 록겁격은 기본적으로 혼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그들을 중심 삼아 사람들과 함께 전반부에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록겁격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오바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에 징기스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치열한 부족 전쟁을 겪었죠. 막 뒤통수 치고 옆마을이 막 옆통수 치고 이 편하고 편 먹었는데 다음에는 저쪽 편에서 붙고, 다양한 인간군상의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결국 그러한 경쟁 구도에서 승리를 하여 나와 경쟁했던 사람을 모두 내 편으로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약간 야만스러웠던 옛날 시대에는 죽고 죽이고 하는 게임으로 승패가 났던 거고, 좀 문명화된 요즘 시대에는 시험을 통해서, 승부를 통해서, 정정당당한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어떤 곳은 공부를 잘해서, 어떤 곳은 운동을 잘해서, 어떤 곳은 기술을 증명해 보여서, 어떤 곳은 내 인간성과 덕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게 다 경쟁 구도가 된 거죠. 옛날 시대의 승부는 검투사들이 모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경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요즘, 옛날에는 주로 어떤 세력이 정치 세력이 될 것인가를 가위바위보 이런 걸로 안정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힘센 놈이 칼 들고 상대를 쳐 죽여가지고 이기는 애들이 권력을 잡았죠. 근데 이게 이런 무식한 야만의 시대가 지나고 현대 문명사회가 되니까 민의를 물어가지고 투표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현대 시대에 투표를 하는 게 이 옛날 시대에 사람 죽이는 정복정쟁과 비슷했던 거야. 옛날에는 상대편 머릿수를 좀 이렇게 줄여놔야 그래서 콱 찍어 눌러야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상대를 굳이 죽일 필요 없이, 그 패싸움을 벌일 필요 없이 투표를 통해서 정한다. 아주 인류가 얻어낸 정말 훌륭한 제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람을 죽여서 대통령을 뽑을래? 아니면 이렇게 도장 한번 찍어서 뽑을래? 그래서 투표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뭔 얘기하다. 그러니까 비견겁재격은 경쟁을 통해서, 승부를 통해서, 그래서 치열한 경쟁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 소수의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록겁격으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일부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유, 내가 가려는 데는 왜 이렇게 경쟁률이 세요? 왜 내가 가려는 데 가격이 올랐어요? 내가 하려는 데는 다른 사람들도 자꾸 몰려요? 이런 등의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제철 과일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제철 과일. 다들 수박이 탐스럽고 맛있게 익은 계절에서 최고의 수박이 되려면 그냥 어설프게 잘나면 안 되고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돼야지 제철 과일의 승부사가 될 수 있죠. 70년, 80년대 가요계에는 사실 노래를 웬만큼 부르기만 하면은 우와 가수다라고 했는데 요즘 시대에는 노래를 웬만큼 부르는 거 가지고는 가수가 안 되죠. 오디션에서 다 떨어지죠. 정말 경쟁력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여야 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록업격 형태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 경쟁을 이겨서 승리해서 올라간 그 명들은 사람들은 사주들은 되게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록업격이에요. 그럼 사주에 대한 해석은 격후는 하나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격으로 일단 사주의 중심 뼈대를 잡고 이 월지하고 일간의 관계를 가지고 격을 잡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글자를 가지고 살을 붙여서 어떠한 글자 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로 보면 되는 거죠. 이 사주를 잠깐 이 사주를 좀 보면은요.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지도자화가 된 내가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라고 했더니 어떤 간판, 조직, 책임, 내가 사람 다스리는 정관을 차고 있죠. 근데 이 정관에서 또 뭐가 올라왔냐 하면은 인성이 투출이 돼서 이 인성으로 또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있어. 그럼 이 사주는 사람들 사이에 경쟁을 통해서 뛰어난 내가 올라가서 그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오화라는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뛰어난 생각 정보 학문을 통해서 사람을 기르고 키우는 직급 역할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 사주의 이제 부수적인 글자들이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이분이 불교 대학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스님이신데 큰 절의 스님이시면서 그곳에서 일정 직급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곳에서 자기가 맡은 직급이 그 많은 승려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 종단에 속한 대학의 또 교수님이시기도 해. 그러니까 이 사주의 모습을 지금 잘 타고 앉았다. 사주의 활용을 매우 잘하고 있구나. 근데 다만 이 사주가 꼭 스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뭐 스님일 수도 있고 뭐 스님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교육기관일 수도 있고 무슨 학회단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맡은 정관이라는 직급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같이 재성을 공유하고 있는 뭔가 재성을 다루는 사람들을 인성으로 교육시키고 순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인성이 나에게서만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죠. 원래 있던 건데 내가 다시 생해주죠. 그러면 원래 있던 거를 다시 갈고 닦아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초기화 시켜주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오래된 전투기를 몰던 사람들에게 최신식 전투기를 뭐 주어주다. 밀떡이라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식 수학을 가르치던 사람들에게 장생, 새로운 수학을 가르쳐주다 같은 형태가 되겠죠. 이분이 불교대학 교수님이시니까 원래 있었던 학문을 다시 생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새로운 불교, 뭐 현대화된 불교, 새로운 해석의 무엇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술의 천문을 가지고 있어서 직감과 영감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구나 정도로 이제 보면 되는 교육 활인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형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분은 이거를 사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내가 어떤 직급을 가지고 어떤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형태들 또 하나 재성은 내가 관리하고 다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 책임이야. 이거 네 관리 구역이야. 이거 잘못되면 네가 책임져. 이거 너가 관리해. 이게 재성이죠. 내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다루는 것. 천간은 관념, 지지는 실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다루고 관리하는 게 실체가 뭐예요? 사람. 그럼 이게 나 사람 다루는 사람이에요. 사람 다루는 일에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러면서 인성 끄집어 올려서 사람을 키우기도 하는 사람 존재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도 해요? 인호술 삼합으로 공부 학문과 사람들과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까지도 연결을 해주는데 요 화기운을 적절히 조절하는 관리, 조절하는 핸들 역할을 맡고 있는 화기운을 일정 정도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내가 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가끔씩 이 화기운이 폭증을 할 때는 수기운이 오히려 밀리는 수가 생깁니다. 화기운이 폭증할 땐 수기운이 밀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꾸 스님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무시해요. 내가 이러라고 지시를 했는데 일부 스님들이 자꾸 그 얘기를 안 듣고 네가 뭔데 하면서 저한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화기운이 강한데 수기운이 적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만약에 수기운이 강하고 화기운이 약하면 이러면 좀 사람을 좀 세게 억압하거나 엄격한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느슨한 통제가 아니라 좀 강한 통제. 그러면 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다소 숨막혀 할 수 있음.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강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이래봬도 내가 교무국장인데 내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이런 식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스님이셨는데 몇 년 전에 저하고 상담하실 때 그것 때문에 고민을. 내가 지금 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좀 젊은, 이게 좀 이 정도면 나이가 이제 50 초반이고 상담할 땐 40대 중반이셨는데 좀 젊은 축에 속하시나 봐. 다른 스님들이 나이가 다 많으신가 봐. 그치. 내 윗자리에 있으니까 많을 수도 있죠. 내 윗자리에 있는 사람 내가 관리하는 거야. 이게 순서가 우리 사주로 보자면 여기가 내 윗자리고 여기 내 아랫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내 윗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랫사람이 내가 관리하는 거야. 지금 아랫사람이 내가 관리해. 이런 경우가 내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나보다 직급이 높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분들이다. 같은 거죠. 자, 걸록격이니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뽑힌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나의 지지 기반이 돼주는 사람들을 내가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을 키우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들을 큰 세력으로 만들어서 일정하게 통제 가능한 비겁들의 세력으로 내가 조절을 하게끔 하는 역할이 나의 역할이다. 같은 형태들이죠. 이런 사주 같은 경우도 걸록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월지 해수로 걸록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해중 간목이 변형돼서 을목으로 투출이 됐기 때문에 상관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상관격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면 걸록, 상관격 이런 식으로 서로 복합적으로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걸록격적인 성향과 상관격적인 성향이 같이 있다, 섞여 있다. 마치 뭐 로맨스, 액션, 재난, 성장, 드라마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성격이 섞여 있는 듯한 형태들이 그죠. 걸록격이니까 치열한 경쟁들을 사람을 관리하여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었을 때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들과 함께 상관을 부리는 거니까 함께 무언가를 하는 사람, 함께 기르고 키우는, 함께 무언가를 하는. 근데 이 상관이 재성을 봤으면 함께 돈을 버는, 상관이 정관을 봤으면 함께 상관 경관을 하는. 그러면 이 정관을 고친다든가, 정관을 바꿔준다든가, 정관을 비판한다든가, 정관을 평가하는 일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근데 여기에 비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겁재도 있으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정관 바꾸자.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독립운동가, 민주화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스팔트 사나이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형태. 태극기 부대를 아스팔트 사나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유명한 보수 유튜버, 이분이 방송 한번 하면 광화문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나라가 잘못됐다, 나라가 잘못됐다 하시는 일을 이제 하시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밑에 대략적인 설명이 있죠. 자기가 속한 그 조직에 종종 그렇죠? 자살골을 넣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정관은 내가 비판하는 단체이자 내가 비판하는 간판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소속된 간판이기도 하거든요.
자,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사주의 관성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게 드러난 관성 한 개 있잖아요. 남을 욕해도 내가 욕먹고 남을 욕한 게 나를 욕한 거야. 왜? 이 간판은 남의 간판도 되지만 나의 간판도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있다. 그 현상으로 봐야 돼요. 무토에서 올라온 비견자의 다시 한 번만. 아, 오케이. 이 해수에서 이것만 올라온 게 아니라 이것도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맞아요. 이것도 올라온 게 맞기는 한데 서류상으로는 맞는데 해중무토의 힘이 워낙에 미약하다 보니 그래서 이거는 좀 힘이 거의 없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기해월주 같은 경우에 청강기토를 해수에서 올라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약간은 있지만 그 힘은 매우 미약하다 정도로 보는 거죠. 네. 기해태가 되기 때문에. 절태지에 있는 형태들은 형식적으로 있긴 있는데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요 해수가 밀어주고 있는 요 간목이나 을목 계열들은 강하게 작동을 할 수 있어도 요 기토가 해수를 보면은 이거 저 커피물이라고 제가 많이 표현을 하죠. 뭐 물의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물의 성질을 맹물이 오렌지 물이 됐다, 뭐 커피물이 됐다, 찬물이 됐다 그런 형태로 바꿔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이게 여기서 올라온 것이기도 해요. 무토가 변형돼서 올라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아 비판을 하는 듯한 느낌. 자기네 관도 되죠. 근데 국가사회에 관도 되는 거고. 그거를 바꾸자, 비판하다, 잘못됐다, 새롭게 개선하다, 평가하다 같은 형태가 되죠. 뭐 어느 시대에는 민주화 운동가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시대에는 아스팔트 사나이가 될 수도 어느 시대에는 독립운동가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시대에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형태들. 제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방공교육을 많이 받을 적에 그 월남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 분들이 이제 월남전에 가서 한국군이 참여를 해서 싸우셨죠. 근데 이제 월남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할 적에 하는 얘기가 지금 공산군이 쳐들어왔는데 오히려 남베트남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산군과 맞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데모를 하고 반정부 시위를 하는 바람에 내부 분열로 인해서 결국 남베트남이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막 데모하는 사람, 분신 자살을 하는 어떤 승려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어릴 때 반공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뭐 여러분들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받았겠고 여긴 잘 모르겠다. 그렇죠? 반공 교육 때 받았죠. 사실 이런 사주의 형태가 보통은 그 시대의 주류적인 정관을 바꾸자, 비판하는 형태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사주 자체만 가지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그 사주가 현재 어느 진영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분이 만약에 이순신 장군의 부하였으면 이순신 장군을 비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세종대왕 시대의 유생 대표였으면 여기 있는 유생들 다 이끌고 한글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전국 파업을 유생 파업을 시도하셨을 가능성이 높죠. 그 시대에는 그 말이 옳다라고 했는데 한 100년쯤 200년쯤 이렇게 후에 지나고 보니까 아유 그때 그 유생들 왜 그랬어 세종대왕을 도와줬어야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 사주가 같더라도 이게 뭐 딱 사주만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때와 장소가 어디였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걸록격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이러한 규칙은 그 겁재격에서도 같이 통용이 됩니다. 자, 이제 겁재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43강 겁재격. 불굴의 의지, 경쟁성, 겁재의 활용이 중요하다. 걸록격과 더불어서 겁재격도 마찬가지로 규칙을 정해놨는데 록겁격은 정관을 1순위 용신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 격국론은 기본적으로 소폭으로 작게 적용을 할 때는 8정격이라고 구분을 하고 이거를 좀 확장해서 넓게 적용할 때는 10정격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근데 8정격까지는 규칙이 일관적인데 이게 10정격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비견겁재격이 섞여가지고 두 개가 더 붙는 거예요. 이 록겁격에다가는 기존의 다른 격국과는 좀 다른 규칙을 적용을 해서 다른 격들은 다 용신과 상신의 관계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딱 록겁격에 해당되는 세 가지 격국인 양인격,
그 다음에 비견 걸록격, 그 다음에 겁제격은